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가 점점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하나둘씩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젊은 전문직들이 더 저렴하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하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모든 우려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언론이 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경제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데이터와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선진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혁신과 성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도 드러내고 있어요. 언론에서 다루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기업 이탈 이야기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급속도로 증가하는 빈곤층 문제, 효과 없는 정부 정책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주택 가격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높은 세율과 낙후된 인프라,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관세 정책까지 더해져서 글로벌 기업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죠. 이런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핵심 산업들은 이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조업과는 달리 지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들이 많거든요. 만약 이런 문제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리콘밸리나 할리우드가 굳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주로 이들을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들이 모두 캘리포니아에 모여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원격 근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런 지리적 집중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원 산업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원하는 주력 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산업 집중은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기업들과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계속 붙잡아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군집 효과의 역전이라고 불리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경제가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숫자만 보면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1인 생산량도 인구가 상당히 적은 몇몇 특수한 경제 지역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GDP 총량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독립된 국가였다면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실제 경제적 번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는 지표의 후행성 때문이기도 하고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해요. 좋든 나쁘든 캘리포니아는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죠. 정치적 성향, 문화적 가치, 환경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나 믿고 싶어하는 것에 따라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경제는 정말로 서서히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추세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적 개입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핵심 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산업들과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바로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죠.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가장 눈에 띄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의 규모도 상당해요.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산업은 사실상 캘리포니아가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핵심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만은 아시아 무역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UC 버클리, UCLA, 캘텍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들도 있고요. 이런 대학들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서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들 때문에 항공우주 및 국방산업체들도 인재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몰려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해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옥수수만 기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인, 견과류, 과일 등 프리미엄 농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 산업들 외에도 관광업과 부동산업 같은 분야들도 글로벌 중심지라는 장점 덕분에 크게 성장했죠. 캘리포니아에는 이처럼 다양하고 고도로 기술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있어서 그중 하나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산업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적 충격을 겪으면서도 회복력을 보여왔거든요.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 동안 큰 장애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어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경제권보다 빠르게 성장해온 미국 전체보다도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캘리포니아는 좀 짜증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높은 자부심과 함께 오는 오만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술 전문가들, 진보적인 정책들, 비싼 식료품점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오만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약간 못마땅해하는 이유를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반응과 객관적 분석은 구분해야 해요. 부러움이나 질투가 경제 분석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경제적 장점은 바로 그 경제적 힘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재능 있는 기술자들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기술 회사들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약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산업의 모든 측면이 작은 지리적 공간 내에 모여 있을 때 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입니다. 베이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요. 그곳의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스타트업은 공급업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기도 쉽고 대학까지 차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제곱킬로미터마다 사무실을 두고 있고 기업들은 경쟁사와 더 가까워져서 경쟁사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혁신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식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집약화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디지털로 처리되는 기술 분야에서는 그 장점이 덜 두드러져요. 공급업체와 일정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보다 훨씬 덜 중요하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고속 인터넷의 발달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스튜디오들이 동부 해안의 규제 당국과 거리를 두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배우들, 프로듀서들, 스튜디오들, 투자자들이 모두 할리우드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화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배우, 프로듀서, 스튜디오, 투자자가 모두 할리우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순환 논리 같아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달과 원격 제작 기술의 향상이 이런 집중화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잘 작동했던 이 멋진 선순환 구조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다른 주로 가는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어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큰 희생 없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캘리포니아와 그 주요 도시들은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예요. 특히 주택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주택 구매 가능성은 보통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과 평균 소득을 비교해서 측정하는데 이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도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는 말이죠. 특히 베이 지역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에서 자금력이 매우 좋은 기술 기업이나 기술 관련 기업에서 일하거나 그런 기업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크게 부풀려진 평균 수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부담 없이 비싼 집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연봉 수십만 달러를 받는 엔지니어들에게는 100만 달러짜리 집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적하기 조금 어려운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산에 맞는 옵션을 개발하는 대신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더 합리적이거든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와 일할 공간이 더 저렴한 도시를 찾도록 만드는 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금 문제도 있어요. 생활비가 일반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세금 부담이 부유층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은 주예요.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소득 기술직에 취직하거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는 또한 높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 내에서 가치 있는 스타트업을 엄청난 금액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과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이런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제 어디서나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로자들은 소득세와 생활비가 낮은 주로 이주할 기회를 얻었고, 회사들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위해 급여 삭감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은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캘리포니아 경제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가 당장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과거처럼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생활비, 세금, 원격 근무, 정치적 환경 같은 변화는 이미 거대한 구조적 이동을 만든 상태고 이 흐름을 되돌릴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정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공포나 과장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관찰과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는 분명 전 세계가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